여기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친구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서 교실 한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혼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어요. 조 감독 시절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했으며 750만 원 받고 2년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감독이 된 이후에도 큰 시련을 겪었는데요.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네, 자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Bong Joon-ho. Parasite. Bong Joon-ho. Parasite.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69년 대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봉준호. 그의 외할아버지는 박태원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유명한 소설가였고, 그의 아버지 봉상규는 코카콜라의 한글 디자인을 한 유명한 디자이너였는데요. 이런 가정 환경은 자연스럽게 봉준호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또 미술 디자인 쪽 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그 희한한 미술 책이나 그림들, 외국의 포스터나 사진들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어릴 때 낙이었었거든요. 유년 시절 봉준호는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특이한 아이였는데요. 숨겨진 변태 어린이라고 하죠. 그 나이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만화를 그리며 보냈는데 5살, 6살 때부터 만화를 그렸어요. 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짜 떡잎부터 달랐던 게 그 어린 나이에 만화를 보면서 캐릭터들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소년 코난에 네. 딴에는 무슨 막 캐릭터를 분석하고 뭐 장면을 막 분석해서 그려놓은 그 공책이 있더라고요. 8살 초등학생이 된 봉준호는 영화에 빠지게 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가 본 영화들은 대부분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들이었습니다. All my family members are sleeping. 마루로 싹 기어 나와가지고 되게 좀 야하면서 바이올런스도 많은 영화들을 이제 어린애가 이렇게. 그 영화들은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와 같은 어마무시한 영화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8살의 나이에 연출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Very naturally I was so curious about who all made this behind the camera.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강한 검열로 인해 영화의 여러 장면이 잘려나간 채 방영되었지만 어린 봉준호는 그조차도 눈치채며 마치 자신이 감독이라도 된 듯 어릴 때 보면서 저게 왜 저렇게 이상하게 툭 튈 리가 없다. 뭔가 잘라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어떤 샷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의 열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교실에서 만화를 그렸고 밤이 되면 영화를 보며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 무렵 봉준호에게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순간을 마주하면 그 상황을 깊이 곱씹거나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곤 하는 습관이었죠. 예를 들면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춤을 추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한동안 그 광경을 되새겼고, 아주머님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게 버스가 실룩실룩하고 이거를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보고 내가 어린 마음에 되게 좀 놀랬어요. 왜 저러지? 고등학교 시절 방에서 한강을 바라보다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묘한 상상에 빠지기도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방 창문에서 한강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검은색 물체의 괴색 물체가 그리고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나 봉준호의 창작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88년 봉준호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당시 그녀가 부잣집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봉준호를 수학 선생님으로 추천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중학생 아이를 이제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엄청 큰 부잣집이었죠. 여자친구는 이미 그 집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 선생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를 소개시켜서 이제 일자리를 넣어준 거죠. 이와 동시에 봉준호는 영화 동아리 노란문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정말 영화를 보고 정말 알고 싶었어요. 영화를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대학 졸업 후엔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자신의 영화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천재성과 열정을 생각하면 봉준호 감독이 영화계에서 곧바로 성공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영화를 찍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6개월 정도 제가 학교 매점에서 도너스를 팔아서 카툰이랑 그쵸? 만평, 풍자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학기 딱 그려서 돈을 벌었었고 그리고 조 감독으로 일할 땐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음에도 그는 2년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했고,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부업은 바로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뭐 네. 결혼식 돌잔치, 회갑. 회갑잔치, 피로연 뭐 이런 거. 와, 그나저나 봉준호 감독이 찍은 결혼식 영상이면 완전 고퀄 아닐까 싶은데 진짜였죠. 잘 찍었어요. 또 신부 엄마 올 때는 막 다 클로즈업 들어가고 절대 안 놓치죠. 그런 순간들은. 또 우는 하객들 찍고 신랑의 과거 여자친구 같아 보이는 사람 또 괜히 막 가까이 찍고.
그렇게 4년간 조감독으로 실력을 쌓은 봉준호에게 드디어 감독 데뷔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그의 첫 장편 영화 플란다스의 개였습니다. 그렇게 개봉된 그의 첫 영화는 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 비평적으로도 실패하며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죠. 이런 영화를 왜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나 혼자 어둠 속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영화 끝나자마자 이제 자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극장 불 켜지기 전에 제가 극장을 막 뛰쳐나왔어요. 데뷔작이 참혹한 실패로 끝난 봉준호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영화 살인의 추억인데요. 이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중학생이 살해당하는 9번째, 10번째로 60대 할머니가 살해된 채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스토리였기에 시작부터 반대가 심했습니다. 영화를 아예 찍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범인도 안 잡히고 심지어 그래서 일부 투자했던 걸 다시 빼갔던 투자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봉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사건에 더 깊숙이 빠져들었죠. 그 몰입도가 너무 심하긴 했지만 경찰들은 실패했지만 내가 이 사건을 다시 쫙 리서치라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되게 허황된 망상을 잠시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봉준호는 치열하게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그런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배우 송강호입니다. 당시 송강호는 반치광, JSA 같은 대박 영화에 연이어 출연하며 충무로의 대세 스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데뷔작을 말아먹은 신인 감독의 제안을 듣고 단 15초 만에 오케이를 외쳤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봉준호가 조 감독으로 일하던 시절 아직 무명이던 송강호를 캐스팅 거절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감독들은 탈락이면 탈락 사유는커녕 탈락 여부도 알려주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장문의 어떤 삐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 작품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녹음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전설적인 콤비가 시작되었고 살인의 추억은 5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03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최고의 배우 송강호가 오히려 봉준호의 연기력을 인정했다는 점인데요. 영화 감독들 중에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봉준호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난이겠지 했는데 이건 송강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삐를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좀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그러니까 뭐 다른 감독님들도 그런 흉내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촬영장에서 대배우 송강호 앞에서 열연을 펼치기도 했고 그때 태연 쪽으로 시선을 가야 돼. 이제 제가 호응을 안 하고 있거든. 계속 널딱지 받으면서 가는 거야. 영화에 출연하기까지 했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2004년도 총선 당시 What subject are you teaching in school now? One more time. Yeah. What subject? 당신 누구야? 방준호. 이후 봉준호는 한강에서 보았던 괴생명체를 주제로 영화 괴물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당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SF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너는 왜 영화 경력에 5점을 남기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그런 편견, 장르에 대한 편견이 저를 오히려 자극을 해서 한국에서도 진정한 완성도 높은 괴물 영화가 나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배우들이 캐스팅되고 촬영을 앞둔 그때 그 웨타 디지털이라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해진 회사인데 예산의 결국은 차이 때문에 결렬됐을 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나 자신이 막 사기꾼이 된 듯한 느낌.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자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봉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홀로 지독한 공부를 시작했고 할리우드 특수효과 관련 잡지를 한 권도 빠짐없이 구해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쌓아놓고 공부했었죠.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절대 자동으로 돼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샷에 감독들이 다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원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후 그는 스타워즈와 쥐라기 공원에서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케빈 레퍼티와 손을 잡고 정말 의미 있는 CG 장면만 효율적으로 사용해 영화를 완성시키는데 한국 영화 기록을 모두 먹어치우고 있는 괴물의 힘. 1000만 관객을 빨아들였습니다. 우리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후로도 봉준호는 마더, 설국열차, Security specialist. 옥자를 통해 They need to taste fucking good. 감독으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기생충으로 방준호. Parasite. 방준호. Parasite.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봉준호는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럼 헐리우드 배우들은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거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크리스 에반스는 Director Bong is just so good, man. He's so good. He's so good, and he's, you know, is so unique. 헐크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는 I'm honored to be here with Bong Joon-ho, who's one of the greatest living directors today. 틸다 스윈튼은 What made me decide to be in a Bong Joon-ho film? Bong Joon-ho. 로버트 패틴슨은 Bong is probably one of 4 or 5 directors in the world. Everybody wants to work with him.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난 디테일과 철저한 계획성입니다. 그의 별명인 봉테일이 탄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의 영화에는 불필요한 장면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디테일한 스토리보드 작업이 있었습니다. Director Bong has storyboards laid out so that he's already edited in his brain. He's already committed to an edit. It's brilliant. It's borderline genius. 5살 때부터 매일같이 만화를 그리던 실력을 바탕으로 영화의 모든 장면을 완성된 만화책처럼 스토리보드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처럼 그의 스토리보드는 단순한 콘티가 아니라 컷의 구도, 카메라 앵글, 캐릭터의 위치까지 세밀하게 설계했고 그 덕분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스토리보드만 봐도 어떤 촬영과 연기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It's like building a house and saying instead of needing a bag of nails, it's like saying I need 53 nails. And I completely surrender to it. You just completely commit to his vision and trust that he knows exactly what he's doing because he does. 그럼 봉준호 감독은 왜 이렇게 열심히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걸까요? 그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화 열심히 집요하게 준비하냐고, 프리프로덕션을 이렇게 정교하게 너무 하냐고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봉준호 감독은 스스로 늘 불안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오히려 그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하죠. 그냥 하루하루 되게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삶의 원동력이 불안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야 되는데 왜 안 불안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을 하게 되고 자꾸 뭘 준비하게 되고. 봉준호 감독은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떠올리며 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키 17이죠. You're Mickey 16? 17. 주인공 캐릭터 자체가 요즘 시대의 이제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느낌도 있고 힘들고 고달픈 처지 속에서도 계속 분투하는 캐릭터거든요. 불안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감독 봉준호. 이번 작품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어쩌면 미키 17을 통해 그가 전하는 해답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감독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제 인생을요? 네.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좋은 인생도 많은데. 봉준호 감독님,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괜찮겠죠? 영감을 주는 좋은 인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씨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